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죠. 이번 편에서 소개해드릴 실험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양육은 말 그대로 배양을 해서 만들어낸 육류입니다. 가축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배양액 속에서 키워낸 살코기죠. 대체육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고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큰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산업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운송수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마주치는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만큼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고 하죠. 육류 소비는 늘어가는데 축산업의 문제점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배양육을 연구해 왔습니다. 배양육의 장점은 많습니다. 기존 축산업과 비교할 때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는 1%, 물은 2%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의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물론 배양육 시스템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추가적인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어마어마한 토지와 물을 사용하는 기존 축산업에 비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1리터짜리 삼다수 2,500개가 사용된다고 하니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배양육은 직접적인 도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아예 도축 없이 배양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배양육은 과학자들의 연구실을 벗어나 축산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할 정도로 발달했는데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간과 돈입니다. 소가 임신하면 약 10개월 후 20kg 정도의 송아지를 낳는데 배양육은 햄버거 패티 크기의 고기를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똑같이 세포에서 시작했지만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죠. 또한 누구나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가격이 낮아야 하는데요. 2013년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햄버거 패티 시제품의 가격이 3억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아직 상용화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2017년에 나온 배양육 닭고기가 450g에 약 1,000만 원, 2018년에는 약 40만 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쌀까요? 세포와 배양액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이유는 배양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FBS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까 아예 도축 없이 배양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배양액은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소를 도축하여 태아를 적출한 뒤 그 태아로부터 뽑아내야 하죠. 도축되는 임신 후도 한정적이고 양도 많지 않으니 1리터에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배양액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술로는 배양육을 많이 만들수록 도축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맛과 식감입니다. 육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살아 움직이며 당겨지고 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생성되는데 배양육은 그런 게 없으니 햄버거 패티나 미트볼 같은 다진 고기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만이라도 배양육으로 바꿔도 상당한 효과는 있겠죠. 배양육은 언젠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먹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현재 2021년 시점에서는 안정성, 판매 가격, 사람들의 인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장점은 분명하니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아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말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